전 세계가 지금 한국 선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투표, 개표, 그건 그냥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나라에선 따라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서울 특파원 에밀리 존슨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에서 이런 일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저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다음날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죠. 21세기에 그것도 세계 12위 경제대국에서 계엄령이라니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죠. 에밀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계엄령이 선포된 거예요? 저는 즉시 청와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가 휴대폰으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국회 앞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긴장감은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단호함이 더 강해 보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나둘 국회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막고 있었지만 시민들은 국회로 가세요라고 외치며 의원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경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말이죠. 그 순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환호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계엄령 사태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전개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까지.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봤어요. 선거일 2달 전 저는 런던 본사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에밀리, 한국의 조기 대선을 집중 취재해 주세요. 서구와는 다른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선거 모드에 들어가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 선거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택시 기사님조차 이번 선거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하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투표 인증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이번엔 꼭 투표하세요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제가 묵고 있던 호텔 로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 직원에게 한국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심지어 일본에서 온 관광객은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현상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선거철에도 이 정도로 일상 곳곳에 정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지는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정치가 정말로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세대의 참여도였습니다. 20대, 30대들이 SNS에서 선거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정치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선거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투표소 개방 시간인 오전 6시에 맞춰 현장 취재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투표소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아직 투표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줄을 서 있는 한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신 이유가 있나요?
그분은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계엄령 사태를 겪고 나니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전 6시 정각 투표소가 열리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여러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취재했어요. 어느 곳을 가든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오후 3시경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간 발표를 들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4.7%라는 거였어요. 이미 3명 중 1명이 투표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선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였죠. 저녁 6시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마감 시간 후에도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최종 투표율이 발표됐습니다. 79.4%. 저는 이 숫자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광주는 83.9%, 서울도 80.1%였습니다. 심지어 제주도도 74.6%나 됐어요. 해외 투표율도 놀라웠습니다.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25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런던에서 근무하는 한국 교민 한 분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본사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계엄령이라는 최악의 상황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거일 밤 8시 저는 SBS 개표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어차피 다른 나라 개표 방송과 비슷하겠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오징어 게임의 그 유명한 인형이 나타난 거예요. 후보자들이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으로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복잡한 선거 결과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니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 다음 장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후보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경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득표율에 따라 자전거 속도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앞서 나가던 후보가 뒤처지기도 하고 뒤에 있던 후보가 순식간에 추월하기도 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있던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방송은 처음인가요? 그분은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매번 다르게 하는데 이번엔 정말 대단하네요. 아이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겠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 방송을 위해 수개월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배우들이 모션 캡처를 하고 3D 그래픽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시각 효과가 아니라 정보 전달 방식의 혁신이었어요. 중간중간 나오는 분석 코너도 흥미로웠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해석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방송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오전 2시가 넘어서까지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게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방송을 보면서 웃고 놀라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개표 방송이 이렇게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개표 방송이 끝난 다음 날 저는 더욱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개표 방송 영상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었거든요. 레딧에서는 한국의 개표 방송이 이렇게 창의적이라니라는 제목으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트위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장면을 캡처한 영상이 수백만 번 재생되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개표 방송을 리액션하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미국 유튜버는 이게 진짜 선거 방송이야? 게임이 아니고? 라고 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CNN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한국이 민주주의의 상상력을 더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BBC 본사에서도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이 방송에 대해 더 자세히 취재해 주세요. 저는 SBS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정치학자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거의 진지한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이에 대해 한 언론학 교수님은 이렇게 반박하셨어요.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내용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동감했어요. 실제로 이 방송을 본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니 선거 결과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가디언은 정치와 엔터테인먼트의 절묘한 만남이라고 평가했어요. 르몽드는 한국식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 저는 SNS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는 방식이 정말 독특했어요. 일반적으로 투표 인증은 손가락에 찍힌 도장을 보여주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K-팝 포토카드나 캐릭터 용지에 도장을 찍어서 인증하고 있었어요. 한 20대 여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포토카드에 도장을 찍고 오빠와 함께 투표 완료라고 썼더라고요. 또 다른 젊은이는 포켓몬 캐릭터 스티커에 도장을 찍어서 올렸어요.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곧 이해했습니다. 이건 K-팝 팬들이 콘서트에서 하는 예절샷이라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함께 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조사해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투표가 이렇게 귀여울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네 같은 댓글들이 많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네티즌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투표가 유행이자 문화가 되었네요 라는 댓글이 수백 개의 공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문화가 단순히 재미로만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증 방식 때문에 투표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젊은 세대에게 투표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된 거죠. 한 대학생은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투표 인증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자기 표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방법이죠.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한국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창의적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전통적인 정치 참여 방식을 자신들만의 문화로 재해석한 거잖아요. 선거 당일 저녁 저는 MBC에서 방송된 특별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은 정말 예상치 못한 구성이었어요. 화면에는 김구 선생님의 역사적인 연설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BTS가 나타났어요. 이어서 봉준호 감독, 손흥민 선수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연결고리인가 싶었는데 곧 알 수 있었어요. 모두 한국의 민주주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과거의 독립운동가부터 현재의 문화 아이콘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편집 방식이었습니다. 각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김구 선생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연설과 BTS의 러브 이어셀프 메시지가 연결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댓글에는 정치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구나, 민주주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 같은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고등학생은 정치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은 역사와 현재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감탄했어요. 해외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 미국 언론은 정치를 이렇게 스토리로 풀어내다니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라고 평가했어요. 프랑스의 한 문화평론가는 민주주의를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영상을 기획한 MBC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세대에게 정치는 무겁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문화와 역사를 통해 접근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통찰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영상 이후로 정치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거든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계엄령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희망적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79.4%라는 놀라운 투표율, 게임처럼 재미있는 개표 방송, 창의적인 투표 인증 문화, 그리고 감동적인 선거 콘텐츠까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에게 정치는 지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어요. 이들은 전통적인 정치 참여 방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방송사들의 시도도 획기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정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표현했어요. 그 결과 정치 방송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21세기에 그런 민주주의가 가능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가진 나라죠. 지금도 한국의 그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계엄령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민들, 창의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표현한 방송인들, 그리고 정치를 자신들의 문화로 만들어버린 젊은 세대들.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민주주의는 지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정치는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위기는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강렬했던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BBC 본사에서 제 보고서를 본 편집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단순한 선거 취재 보고서가 아니네요.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민주주의의 모든 고정관념이 깨지는 경험을 했어요. 정치는 반드시 진부하고 딱딱해야 한다는 생각, 젊은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편견, 위기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약해진다는 믿음까지. 한국은 이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해진 시민의식, 정치를 자신들의 언어로 재해석한 젊은 세대, 그리고 민주주의를 예술로 승화시킨 창의력까지. 제가 런던에서 만난 다른 나라 특파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프랑스 특파원은 한국의 선거 방송을 본 후 프랑스 방송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기자는 우리도 정치를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영국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자 우리도 투표 인증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더라고요. 한 대학생은 한국 사람들은 정치를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투표소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나가니 고맙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 유산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도 한국의 그 에너지가 그립습니다. 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저력까지. 런던의 카페에서 이 글을 쓰면서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를 이렇게 생동감 있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시민들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정치,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그리고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공동체의 모습 말이죠. 한국은 21세기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상상력과 참여로 계속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